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말이죠. 우선 이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지금 대진련, 그야말로 극좌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진련에서 말이죠.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현지 경찰에 즉각 체포가 됐습니다. 살벌해지고 있네요. 예. 자, 특검 반대하지 말라 이거죠. 아주 이 대진련, 의법 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속보 중에 하나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상민 지금 의원하고 오찬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 입당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이 아닌가. 사실상의 입당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런 이제 판단이 들고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 절반은요.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이제 전국의 의사협회들이 말이죠. 매일같이 전 지역으로 지금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나요? 예, 이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호남의 한 중심인 전북의사에서 성명을 내놓고 비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적인 현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재명은 폭삭 망했다. 더 망해야 된다. 더 망하는 것은 뭐냐? 빨리 정계를 떠나라. 이런 압박 여론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의사협회가 이제 정치성을 띈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순수하게 이제 이번 이 피습에 따른 서울대로의 전원 이슈 요거를 이슈화시키고 있는데 자 차제 말이죠. 이런 이재명의 무식한 이 행태를 계기로 해서 정계 은퇴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수사 방향의 지금 수사 방향이 새롭게 설정이 되고 있는데 자 공범 가능성은 일단은 경찰에서는 낮은 걸로 보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뭐 제대로 경찰에서 수사했는지 안 했는지 또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사건 경찰에서 전부 혐의 없다고 하다가 전부 다 어마어마한 죄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전격 조사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정청래가 말이죠. 어제 이제 소병철, 지금 이제 의정 보고에 참석해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찍은 사진이 너무 그야말로 잔인해서 올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정청래가 얼마나, 아니, 미문화원에 불까지 질른 인간이 무슨 이재명의 이 흘린 거 가지고 잔인하다고 안 흘려요? 이거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언론에 말이죠. 과장해서 거짓말로 문제를 야기한 최초의 인간이 누구냐? 정청래예요. 자, 그래서 또 지금 이제 이재명이 이거 별것도 아닌데 서울까지 가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여론이 나오니까 지금 정청래가 말하자면 무슨 소리야? 내가 사진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요런 지금 입장을 내보인 것이 아닌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제가 의혹을 안 갖겠는데 정청래이기 때문에 안 가질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말이죠. 지금 이제 DJ 탄생 100주년인가요? DJ 탄생 100주년 기념식이 지금 이제 킨텍스, 일산 킨텍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국내 정치권의 최고 요인들이 다 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분들의 이제 이 축사가 이루어지는데 요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이게 행사가 아마 한 3시쯤 되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그때 이제 종합적으로 보도해 드리겠고 아무래도 DJ 정신 하면 요즘 이 정치권에서 이제 화해와 관용, 통합 이런 걸로 이제 통칭되는데 요런 취지의 김대중 철학 요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지 않을까. 특히 현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직접적으로 관련 인사들의 발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보도가 됐는데요. 속보를 막 뜨고 있는데 이걸 보십시오. 한미일 삼각동맹 추진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대학생 입장문. 그러니까 여기 대학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좌파들이요. 선전의 아주 최고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생이라면 일반 그야말로 정상적인 건강한 대학생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건 대진령이라고는 종북 좌파 학생 단체입니다. 요것들이 하는 입장문인데 이 언론 홍보용으로 대학생 입장문. 그래서 모든 대학생들이 이렇게 한미일 삼각동맹 이거에 반대하고 또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대미 불종역으로 국격을 쳐버리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그 한일 정상회담, 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도 또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한일 관계 비판, 그 다음에 대미 외교 비판, 그리고 한미 삼각동맹 비판.
요거를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입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이 경찰의 제지를 받고 진입은 뭐 당연히 실패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걸로 끝나지 않을 것 아니냐. 앞으로도 총선이 다가와 올수록 이러한 이 대진년을 비롯한 이 좌파들의 집회, 그야말로 윤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는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자, 한인 시점에 대진년 회원 18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이죠. 대통령실 서문을 통해서 진입을 시도한 혐의인데, 시도한 혐의도 있어요. 이 8명. 그래서 8명에 대해서는요, 추가적으로 이제 건조물 침입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오늘 오후부터 특급 범죄자 김건희 특검 진행하라, 방탄정권 윤석열 퇴진하라, 이런 시위를 하면서 서문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시도한 8명은요, 경비 인력에 의해서 바로 붙잡혔고, 경찰은 진입을 시도한 회원들하고 미신고 집회를 진행한 나머지 회원들도 모두 연행했습니다. 그래서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이 대진년 회원들은요, 윤석열은 퇴진하라의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치기도 했고요. 또 이 경찰버스에 타고 나서도 김건희 특검하라를 외치고 저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요, 경찰은 집시법 위반, 건조물 침입, 퇴거 불응 이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제가 조금 이제 밖에서 아까 그거는 이제 시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끌려가는데 저항하는 모습. 야, 이 인간들 이거 전부 다 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최고의 형벌을 쳐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확실하게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자료화면을 좀 한 2장 정도 더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지금 막 이제 보도가 떠가지고요. 이게 아마도 제가 제일 빨리 지금 보도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예,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 대진리그 종북 좌파. 자, 요렇게 극렬 저항하고 있어요. 지금 잡혀가면서도. 극렬 저항. 야, 요것들 그냥 싹 잡아가지고 평양에다가 그냥 직송했으면 좋겠어요. 요런 것들을 뭐 국내에서 이 살이에 허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평양이 좋으면 평양으로 가서 살아라. 예. 자, 그래서 또 요 자료화면 2개. 자, 여러분들 요거 뭐 여학생, 남학생 할 것 없이 여학생들도 이렇게 제법 많네요. 뭐 18명이 걸려들었으니까, 예. 다시 한번 이 극렬 저항하는 이 모습. 예. 자, 이 여학생들까지 들어가 있어요. 참 안타깝게 짝이 없네요. 예. 참 이런 그 자녀들든 부모님들께서는요, 대한민국의 현실과 그 다음에 김정은의 이 실체, 요거를 자녀들한테 좀 철저히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요 내용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제가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시내에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사실상 제가 판단컨대 이 두 분이서 한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면 사실상의 입당에 동의했고, 또 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입당을 환영하는 이런 절차를 가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국 이상민의 국민의 입당이 이제 이 종결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동안에 이상민 의원은 말이죠. 아니, 김기현이가 왜 나를 안 부르지?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게 됐고, 만나게 된 경위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상민 의원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다. 그래서 오늘 오찬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입당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거, 이거는 두 분이 오늘 오찬이 끝나고 나서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로가 이제 덕담도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외연 확대 전략하고, 그리고 이제 이상민의 거의 반명 노선하고, 이게 이제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더군다나 제가 말이죠, 지금 이상민 의원의 사실상 국민의 입당은 이제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기정사실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적 확고한 이유는요, 현재 국민의힘에서는요, 대전에 이제 그 유성을,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석봉 전 대전시 부시장입니다. 근데 이석봉 대전시 부시장이 유성을 출마를 선언까지 했는데 지역구를 대덕구로 옮긴다고 합니다. 자, 대덕구로 옮긴다고 그 자리는 이제 비워놓는 거죠. 비워놓는다는 얘기는 거기에 이제 이상민 의원이 오는 게 확정이 됐으니까 사전적으로 이제 비워놓는 게 아니냐, 예우 차원에서. 자, 이걸로 볼 때도 이제 사실상 입당이 확정된 거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 다음에 이상민 의원의 발언을 보더라도 이거는 끝났다.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예.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기자들한테 밝힌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인 입당 논의와 관련해서는 제가 함께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다. 그리고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뭐 입당에 이제 뭐 비대위원장이 오케이 했으면 끝난 거죠. 그리고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외연 확대에 상당한 중점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을 갖다가 진영과 상관없이 만나고 경청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최근에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공동으로 맡으면서도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핵심은 좋은 사람이 우리 당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연히 이게 좋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해서 동료 시민의 삶을 좀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중에 9가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 생각이 같다면 그게 뭐냐?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 그러면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상민 의원과 함께 이상민 의원께 저랑 같이 가달라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상민 의원의 발언은 제가 숙고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과 관계없이 한 위원장의 목표 비전이 꼭 실현되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더 좋은 국민들한테 선택이 될 것이고 또 나라 정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요, 오늘 위원장하고 그 뜻이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게 결정적인 의기투합. 그러니까 입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님의 뜻에 절로 힘도 생기고 기성천춘에서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절로 힘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 뜻의 절로. 이러니까 이제 입당이 확정됐으니까 그동안에 김기현 대표는 말을 안 해갖고 좀 속상한 측면도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대접을 못 받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오늘 오찬 만남으로써 이제 꽃가마를 타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상당 부분 위원장하고 뜻이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런 뜻에 절로 이제 생각이 힘이 난다. 이런 얘기고요. 한 위원장의 비전과 목표가 꼭 실현되면 좋겠고 그래서 국민이 잘 돼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사실상 이제 입당에 오케이를 하고 이제 구체적인 실무 절차 이거야 뭐 사인만 하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입당이 이제 확정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뭐 뉴스가 많은데 전북의사회가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전북의사회. 자, 전북의사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전북의사회는 그야말로 서울대로 이송한 거. 자, 이게 헬기가 문제예요, 말이죠. 이 헬기에 대한 의혹. 이 헬기 이송했다는 비판이 지금 전국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인데 지금 이제 전북의사회가 조금 전에 전북의사회가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똑같이 지금까지 모든 의사의 공통점이 왜 서울로 왔느냐? 서울로 오니까 민주당의 공약이 다 말하자면 거짓말이 된 것 아니냐? 예, 지역의사제하고 이 공공의대 설립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다. 예, 신뢰가 딱 무너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의료 붕괴가 이제 직면에 있다. 예, 요런 그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또요, 이게 이제 공통적인 현상인데, 자, 오늘 전북의사의 성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서울대병원을 옮기면서 지역 의료 붕괴 문제를 외면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근데 다른 점, 이번 이 테러 상태에 관해서는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요 기본 한 자락을 깔고 있는 게 다른 의사협회하고는 좀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번 이제 이 이송과 관련해서는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짓밟아버린 특혜 이송이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로 보면 그렇게 이송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권유하고 있는 의료 전달 시스템에도 벗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거대당의 민주당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통과시켰는데 이번 경우처럼 우리나라 공인 최고 수준의 지역병원도 외면하는 모습은 지역의료 붕괴 문제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는 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하자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마땅함에도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정부 지자체는 의료를 포함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역할을 제고하여 과감한 재정 지원과 투자를 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사협회보다는 좀 더 많은 요청을 정부 당국에도 하고 있는 점이 좀 이채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범인이 이제 김모 씨인데, 이거는 이제 어제 차량으로 이송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사건, 이거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자, 요거가 조금 크게 나와 있는데요. 자, 2일날 아침 10시 20분에 발생, 그래서 길이 10cm의 흉기로다가 이재명을 습격했는데, 왼쪽 무폭이 1.5cm가 아니고 1.4cm로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게 이제 핵심 사건이고, 요거로 인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 김모 씨는 체포가 됐다. 이게 이제 기본 팩트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일제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때 그 행적,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1월 1일 날 이제 부산까지 간 겁니다. 부산에서 이제 봉화마을도 가고 양산마을도 가고 다시 다시 이제 부산으로 돌아가는데, 부산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대항 이 전망대 이쪽으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앞에서 대항 전망대에서 이제 테러를 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덕도 공항에 가덕도에 도착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가덕도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 이재명 지지자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의 외제차를 타고 이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외제차. 자, 그래서 이 외제차를 타고 태워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이재명의 지지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 이재명 지지자, 이 차를 태워준 사람하고, 그 다음에는 이 김 씨하고 공무혐의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A 씨, 그러니까 이제 데려다 준 사람, 이 사람을 참고인으로 경찰에서 어제 소환 조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미 경찰도요, 이 공범은 아니고 단독 범인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차량을 제공해 준 사람이 사람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이건 공범일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희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량을 데려다 준 이 외제차라고 해요. 사람은 이 김 씨하고 처음 만난 사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일 오후부터 이 경찰에서는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이 김 씨의 진술과 그리고 심리 상태를 분석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청래 관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이 정청래. 자, 이게 정청래가 이건데요. 우선요, 정청래. 지금 이제 소병철 의원의 의정 보고에 어제 참석을 해서 여기서 이제 또 지금 이제 이 관련해서 뭐라 그럴까요? 방어하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방어하는 입장문. 이거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방어하는 입장문을 내놨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원, 이거는 이제 가족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으로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부산시 의사회 이런저런 데서 굉장히 지금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확대 재상산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부산 민심에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서은숙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재명에 대한 이번 정치 테러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정치화하려는 시도다. 그리고 부산시 소방본부도 부산대 외상센터, 서울대병원 역시 모두 잘했다. 그런데 누가 정치적 갈등을 인위적으로 만드는가? 그들이 비록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그런 존재다. 이런 비판 입장문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진 정무조정실장도요, 이재명의 전원 과정에서 이는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조처를 했다. 야당 대표 업무 관련 연속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을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지호 당 대표 비서실의 정무조정 부실장도 SNS에다가요, 부산대 외상센터에서 스스로 판단,
이 결정에서 시행한 의료 행위에 대해 감사할 따름이고 당시 의료진은 이재명의 생명을 위한 신처럼 보였고 믿고 의지했다. 이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짐작하지만은 이 파장이 커지고, 계속해서 파장이 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상 정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와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소병철 그 의정 보고에 어제요, 정청래가 갔어요. 거기서 정청래에서 이제 인사만 하는 자리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게 참 웃기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괴한의 야만적 테러를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입원해 있고 저도 옆자리에 앉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부가 자작극이다. 그리고 이제 가짜 칼이다. 가짜 피다. 이런 말도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사진까지 찍어놨다. 예, 이러면서 화를 사기면서 인사말을 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만 가지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구차가 오고 살려가고 있는데 피가 흥건하게 고여서 수건으로 지어낸 솜과 거즈 그리고 선혈이 낭자한 그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차마 페북에 못 올렸다.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끔찍하며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여권의 엄청난 탄압을 받고도 굳건히 묵묵히 서 있고 물리적인 이런 우협적인 테러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지도부와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 뭐 의례적으로 하나만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관련 내용을 이 정도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또 중요한 뉴스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